안녕하세요. 포텐셜TV 김건우입니다. 오늘부터 좀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연쇄 창업가라고 해야 될까? 그 연쇄 사업가? 뭐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라는 카페를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은 6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5군데는 직영이고 하나는 가맹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만 운영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온라인 판매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서 햇섭을 인증받은 시설도 직접 가지고 있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현재 판매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카페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로망 있을 거예요. 카페를 해보고 싶다, 카페 사장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로망은 누구나 갖고 있죠. 뭔가 우아하고 혹은 그럴싸해 보이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페 창업을 좀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카페고, 동네마다 발에 채이는 것도 카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거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망설입니다. 왜냐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되겠어?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매장 엄청 많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카페 창업의 그 성공 공식?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게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지만이 내가 성공이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은 버티고 있구나,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버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 시기가 따로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커피라는 기호식품은 이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만 먹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좀 여행 산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간에 대한 방문, 탐구, 뭐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라는 것은 창업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의할 점은 맹목적인 창업은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난 경험이 좀 없어서 그냥 프랜차이즈 해야겠어 등으로 좀 뭔가 목표나 목적이 없는 창업은 사실 좀 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창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좀 있어 보이니까 많이 한다고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고깃집이나 음식점처럼 특별한 거기에 따른 뭔가 뭐 스페셜리티, 그리고 진짜 전문성, 요리에 대한 전문성,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어도 카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말이 좀 맞나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창업은 일정 수준의 돈만 있으면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 흥행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향후 3년, 5년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창업의 일단은 가장 큰 걸림돌인 자본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전문성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은 내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카페 창업을 좀 많이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카페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큰 선택지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개인 카페를 여느냐,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여느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카페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내가 기획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카페를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조금 들어간 마케팅에 대한 감각이나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것만 있더라도 개인 카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금액이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그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어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최소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정 수준의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운영 시간, 운영 인력, 메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내 자율적인 그 능력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매출, 혹은 시간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계가 있는 분들, 그리고 자본은 있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프랜차이즈가 맞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다 해주니까 편하니까. 저도 이제 매장 하나 열 때는 일단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행정 법규 그리고 이제 초도 물량부터 시작한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의 총량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 카페를 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큰 모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업자랑 하게 되고 누구랑 같이 하는데 절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창업의 조건으로 두 가지, 개인 카페를 하느냐 프랜차이즈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사항으로 드릴 수 있는데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능한 선에서 내가 운영한 범위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좀 적합하다면 저는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프랜차이즈가 정답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 카페를 해야 된다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좀 적합한 것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가이드라인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 카페를 열 때 20평 기준으로 저는 미니멈 8천에서 1억 보증금 포함해서 정도 예산을 잡으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프랜차이즈를 할 경우에 20평 이상이면요 1억 이상은 금방 넘어갑니다. 어떠한 프랜차이즈는 거의 대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다음번에는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양극화 현상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진짜 스페셜리티하게 가거나 정말 저가 커피로 가거나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실제 프랜차이즈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예를 들자면은 메가, 컴포즈, 백다방 이 3대 저가 커피 시장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나 투썸이나 뭐 커피빈 같은 그러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대로 놓으면은 4,000원대와 2,000원대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양극화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특화된 부분으로 가는 게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디저트에 특화된다거나 베이커리에 특화된다거나 이런 컨셉에 좀 특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애매하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저가 커피도 하는데 좀 특화돼 가지고 스페셜리티 또 간혹 좀 넣고 싶고 뭐 차도 넣고 이러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양극화 추세에서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탐구해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의 첫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가장 큰 트렌드가 입지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상권 있고 입지가 좋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진짜 유동성에 기반한 매출이 있는 그런 카페들이 상대적으로 잘 나갔죠. 그리고 뭐 스타벅스도 이디야도 뭐 그런 곳만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앞에 그런 특화되어 있는 스페셜리티가 있다면 찾아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좀 낮아졌어요. 입지에 대한 중요도가. 근데 저는 솔직하게 입지가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입지는 트래픽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나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절감시켜 줍니다. 내가 이 동네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 시간과 돈을 기꺼이 막 알리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 보이는 대로 들어오거나 보이는 대로 찾아오니까 물론 그런 데들은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주변이 다 카페야. 왜?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지를 생각하고 움직이신다면은 미처 발견되지 못한 입지를 찾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주변 환경을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권은 어디가 발달됐고 어떻게 유동성이 있으며 어느 동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지형이 어떤지 예를 들자면 꼭대기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 경쟁 현황을 파악하는 능력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또 하나 힙한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요즘에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노티드 같은 브랜드가 있죠. 도넛 특화된. 그러니까 그런 특화된 브랜드들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초반에 마케팅과 컨셉이 결정되고요. 이게 가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한 3년 정도는 영향을 줍니다. 저는 외식 사업할 때 가장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성공하면 그래도 5년 이상 간다. 외식은. 그렇기 때문에 꽤나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왜? 일단은 어느 정도 소문이 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급격하게 줄지는 않아요. 경쟁 요인이 있더라도 로열티 있는 고객들이 한 번은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방문을 하거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브랜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힙한 브랜드의 중요성이 초반에 가게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3년간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간략하게 카페 창업의 트렌드와 변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장기 프로젝트로 시리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 제게 질문과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은 오늘 얘기 중심으로요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